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글 광주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BJTV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백경성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네, 백경선 리포터입니다. 지난 5일 소방청 주관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강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한 바운스팀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동구는 관내 돌봄 이웃증 만 60세 이상 어르신 9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울, 치매 등 정신건강검진과 함께 기본상비약을 배부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서 신경심리검사, MRI 및 혈액검사 등 치매 정밀 검진을 무료로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경선 리포터였습니다. 백경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남구는 경로당 휴관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혹석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월여간 문을 닫았던 광내 경로당 249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에 대한 방역 소독과 함께 경로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 출입자 관리 및 시설 소독, 발열 체크, 방역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 광산구 신창동, 신창IC 등 14곳에 대해 차로 조정,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20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정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광주시청 김정희 리포터입니다. 광주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한 곳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32.7% 줄어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남구 월산동, 월산 사거리, 송화동, 전납 혈액원 입구 3거리를 비롯한 14개소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설계를 최근 완료하고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김정희 리포터였습니다. 김정인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 4일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를 통해 계림일동 일대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잇따라 창업 공간을 개소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증표를 수여했습니다. 지난 6월 개소한 1, 2, 3호점에 이어 창업 공간 리모델링, 상품 개발 등 창업 준비를 마친 청년 창업자 3개 팀도 이날 창업 공간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창업 중인 4개 팀도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창업 공간을 개소할 계획이라면서 청년 창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 할인 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예산을 확보해 광주 상생카드 발행 규모를 당초 4천억 원에서 2,100억 원이 증액된 6,1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관자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네, 신관자 리포터입니다. 지난 7월 31일까지 5,245억 원이 발행된 광주 상생카드는 2019년 연간 발행 총액 863억 원의 6배에 달하는 실적으로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가계 긴급 생계비,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책 자금을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했으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발행 규모도 1월 257억 원, 4월 437억 원, 7월 560억 원 등 매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신관장 리포터였습니다. 광주 남구는 관내 결혼 이민자가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민자에게는 남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2명에게 1,98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시술비 추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는 연내 최대 4회 평생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한규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이한규 리포터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 광주에 접수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안이 시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게 됨에 따라 이용섭 시장이 경제적 여건으로 아이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결과입니다. 난임 관련 사업은 시술 횟수와 임신 성공률 비례 여부, 중앙 및 각 지자체 지원 여건이 각각 다름에 따라 관련법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원 사업을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요. 광주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난임 부부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절실함 등을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상 이한규 리포터였습니다. 광주 남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7일까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마을 강사 양성교육 참가자 15명을 모집합니다. 광주 남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7일까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마을 강사 양성교육 참가자 15명을 모집합니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마을 강사로 육성한 후 남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면서 다시 문을 연 서구 운천로 금호 시형 일반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여름철 무더위 쉼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폭염에 대비한 냉방기 가동 상태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상황과 어르신들의 안부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달 31일 고령화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 친화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의 활동 방향과 정책 연구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9월 중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간추린 소식을 장경화 리포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시청에서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8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 경유차 250여 대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지난 2월까지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만 가능했지만
중량에 관계없이 2001년 이후 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해 나라와 결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독립운동과 함께한 무궁화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뜻으로 5일부터 17일까지 광주공원 내 현충탑에서 홍단 심계와 백단 심계 나라꽃 무궁화 53점을 전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 9월에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벌집 제거 출동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238건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는 평균 110명의 환자가 벌에 쏘여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55%는 8월과 9월에 집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장경화 리포터였습니다. 이어서 남구 관내 폭우 피해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 남구는 지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400mm 기록적인 장대비로 관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로 저지대와 농경지 및 주택 건설 현장 등에서 총 161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대촌 지역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고 도동마을 해관이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송암 고가도로 주변 도로와 효천 1지구는 중장비를 동원해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침수 차량도 견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백운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옹벽 절개지 관리 소홀로 인해 토사와 빗물이 대남대로 도로까지 쏟아져 곳곳에 하수구가 막히고 역류 현상까지 초래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습니다. 백운광장은 광장 주변 하수도 공사가 5월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침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근본 폭우로 인해 또다시 광장 일대가 잠김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중의 현장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BJBTV는 항상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BJTV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